이 주변 내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 물론 중소나 중견에도 좋은 분들 많고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좀 더 세다라는 거죠. 뭐 제가 지켜봤을 때 이거 저의 주관이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주관에는 주변인이 날 만든다라는 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적어도 대기업에 들어가신 분들은 자기 관리를 그래도 철저하게 더 했다라고 경쟁률이 높잖아요.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저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내 삶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생각하지. 평범하고 나 그래도 20대 젊음 즐기겠다. 뭐 어쩔 수 없죠. 저도 제 나름 즐깁니다. 저도 해외여행 1년에 한 3번씩 가거든요. 아무리 바쁘다 해도. 1년에 3번씩 가요. 해외여행. 솔직하게 말해서 뭐 신기해요. 내가 별로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가게 되는 상황이 왔구나. 지금 사업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제가 사업할 그릇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사업하게 됐고 지금 직원이 5명까지 늘게 됐는데 뭐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진짜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재테크하면서 걸어왔던 길이 사업하면서 엄청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좀 자리를 그래도 잡게 되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난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이 VC 쪽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안정되면 난 지분 일부만 갖고 좀 빨리 물려줄 테니까 다들 욕심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지분도 좀 어느 정도 쉐어해줬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정말 이 구조가 제 목표가 35잔인데 솔직하게 갈수록 좀 더 편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좀 더 빡세게 하는 게 저는 진짜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라는 걸 물론 열심히는 누구나 다 살아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스마트하게 열심히는 다 열심히 해요. 제 친구들 중에 제가 대기업을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엔 제가 적어도 경험을 해보고 친구들 얘기 저는 중소나 중견기업을 다녀본 적은 없지만 저는 이제 백대그룹을 다녔으니까 그건 뭐 중견이라 볼 수도 있죠. 한편으론 저는 정말 그래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와서 그런지 저한테 대학 때 느끼지 않은 많은 시각과 마인드를 배우게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구들 중에 또 뭐 중소기업을 간 친구들이 있는데 저도 듣는 그 친구 자체가 부정적이라 그런지 항상 부정적인 얘기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주식 위험한 것, 이 뉴스 그대로 믿지 말자는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이 주식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누구나 사람은 스페셜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합리화를 할 뿐이죠. 근데 사실 자기가 스페셜하다 생각하니까 욜로족도 나오는 거거든요. 오히려 저는 제가 스페셜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 무능하니까 책을 자꾸 피는 거고 근데 이 주식이 위험한 거니까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십니까? 이 재벌의 자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식이에요. 위험하고 하면 안 되는 거면 재벌이라고 돈 잃으면 안 아깝겠습니까? 근데 왜 재벌들은 주식 비중이 가장 높을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이 11.8%, 이 부자들, 이 기준이 10억대 자산 이상이에요. 지금 여기 출처가 2018년 8월 기사거든요. 제가 일부러 8월 기사를 뽑았어요. 이 주제가 뭐였냐면 부자들 주식 비중 줄이고 있다라는 기사였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시장 분위기가 어땠냐면 3,000포인트 간다 그랬어요. 3,000포인트.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코스피 3,000 간다고. 작년 상반기 때 장이 진짜 좋았거든요. 진짜 2,500포인트 가보지 않은 길 막 하면서 상한가를 40개씩 찍은 하루에 상한가가 30%거든요. 40개씩 종목 찍고 사실 작년 상반기 때 저는 진짜 재미 많이 봤는데 그건 당연히 시장 흐름을 계속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여기 보시면은 사실상 이 전부가 이 위험한 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투자 저축성보험 이것도 원금 손실 날 수 있죠. 주식펀드 당연히 원금 손실 날 수 있죠. 채권신탁 채권신탁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현금 비중 늘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상반기로 뽑았으면 이 비율은 정말 작았을 겁니다. 그 얘기 꼭 제가 하고 싶고요. 제가 예전에 마인드가 좀 깨기 전에 아직도 더 깨야 되지만 이 어린이 주식 부자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반감이 많았어요. 제 아들은 이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님이 태어났다고 1, 2억씩 어린이들한테 주는구나.
선물로 혹은 경영권 승계인가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저한테 많은, 또 제가 이런 토론을 좋아하다 보면 비슷한 사람들이랑 친해질 거 아닙니까? 정말 당연한 거죠. 좀 뭐 게임 얘기하고 뭐 드라마 얘기, 연예인 얘기하는 친구가 사실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친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관심사가 다른 거니까.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돈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어린이들한테 자본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에 투자를 하게 만들고, 이 투자된 주식이 이 어린이들이 크면서 어떻게 이 주식의 가치가 늘어나는지, 이 시장 전체적인 거시경제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이 내가 투자한 주식이 어떠한 흐름을 다르게 가는지, 이 마인드를 가르치려고 저는 이 돈을 줘서 이 어린 나이에 주식을 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부자들의 교육법을 보면 정말 부자가 또 부자가 되는 이유가, 이게 돈을 줘서는 절대 아닙니다.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진짜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고 계속 공부하고, 아마 이 친구들이 그러면서 이 주식과 함께 가치 있는 기업을 보는 눈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위해서 저는 이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제 주변에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한 10만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위험하다고. 근데 이분들 10만원을 막 30개 종목으로 나누고, 뭐 계란을 한 방울이에 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저는 뉴스를 믿지 말아야 했지 않습니까? 개미의 영향력을 저는 줄이려는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거든요. 실제로 부자들은 이 한 종목 두 종목에 대부분 60%에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몰빵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 기사는 50억 이상 자산가를 기준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지금 세 종목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스타일의 좀 차이이긴 한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분들이 자산의 어떻게 보면 50%를 금융성 자산에 넣고 있는데, 정말 그냥 샀을 거라 생각합니까? 그냥 단타 치고 막 이럴 거라 생각합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이 10년을 보면 2010년도였으면 제가 이때도 성인이었는데, 이때 10,000원 하던 주식이 이때만 넣어놨어도 삼성전자가 5배 갔어요. 근데 이거는 삼성이니까 라고 생각하시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가치주들이 나왔었습니다. 아프리카 TV부터 해서 삼천당제야. 제가 장투를 하고 자꾸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사실 저는 베트남 때문에 간 게 절대 아니거든요.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려고 제 R&D를 하기 위해 갔던 거지. 근데 이거를 하려면 언어를 할 줄 알아야 기사도 보고 공부도 하고 분석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래서 이 마인드,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제가 이 코스를 통해서 마인드를 배워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지,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견이더라도 정말 주변 마인드가 정말 괜찮다면 저는 월급을 떠나서 여기 다니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변인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주변이 나를 만든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간단하게. 월급 부심 갖지 마라. 제 주변에 솔직히 제 친구들은 제가 얼마 모은지 몰라요. 월급 부심 진짜 많이 갔는데, 제가 솔직히 저 월급이 적진 않았거든요. 제가 그래도 제 나이 치고는 나름 괜찮았는데, 연봉이 5천은 솔직하게 넘었었습니다. 이게 한 2년 전이었는데, 제가 사업을 하기 전에 베트남 가기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한 5,300 정도 됐는데, 괜찮죠. 그냥 그러면 너는 월급이 많아서 그러겠구나라고 핑계 대실 수도 있는데, 사실 세금 떼고 나면 얼마 안 돼요. 제 기억에 300 얼마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300이나 200이나 투자를 하고 목돈을 계속 불리게 되면 크게 이걸로 구애를 받지 않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200만원 50개월 저축해보세요. 이거 1억이에요. 50개월이면 얼마예요? 거의 한 4년 아닙니까? 4년. 근데 막말로 200을 저축한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이 1억을 모은다라는 게 월급 가지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예요? 솔직히
평당 1,500만, 평당 1,500만 원이어도 싼 거 아닌가요? 지금 대출 규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야 규제가 풀려야겠네라 생각하시겠지만 규제가 풀리잖아요. 그럼 집값이 뛰어요. 지금 날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30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진짜 개거지꼴 날 수도 있어요. 진짜 농담 안 하고 제가 베트남 가면은 가끔 이렇게 뭐 그래도 거기서 청소 빨래 해주니까 좋죠. 베트남 분들이 해주는데 진짜 노후에 베트남 가서 베트남 분들 청소 빨래 해줄 수도 있어요. 이 상태로 가다가 정말 정신 안 차리면.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쫄보고 솔직히 직장 생활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직장을 좋아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오너가 된 건데 솔직하게 말해서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건 지금 자살행위랑 똑같은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이래야 1억인데 200만 원 쉽겠냐고요. 그럼 100만 원이면 100개월이에요. 100개월이면 거의 8년 아닌가요? 8년 넘네. 그래야 1억이고 지금 기준금리 1.75%예요. 1.75%. 그러면 이 1억을 모았다 쳐요. 그럼 그때 아파트 가격이 지금 가격으로 멈춰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이거 진짜 착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거지근성 이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주변에 보면은 두 종류예요. 무조건. 세 종류. 1번. 마인드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 2번. 항상 찍어달라는 사람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나한테 내가 뭔가를 찍어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유튜브에 보면 어마어마한 주식 전문가들 방송이 있잖아요. 그분들 진짜 왜 그렇게 좋은 거면 그렇게 비법 있으면 왜 VIP로 회원 돈 받고 모집을 하고 뭐 실력 보여주겠다 그러고 단타치고 그러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분들이 말하는 단타식의 복리이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자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세 번째는 진짜 아무 생각 없네. 저는 오히려 1번, 2번은 좀 낫다 생각해요. 그래도 찍어달라고 하는 게 그래도 욕심이라도 또 있는 거지. 3번은 진짜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입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진짜 안타까워서. 뭐 제가 참견할 바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방송의 목적 중 하나는 정확한 베트남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나누자라는 목적.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30 친구들, 특히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서 서울만큼의 정보의 질이 없었고 서울에 갔을 땐 정말 그 정보의 질에 놀라고 너무 큰 기회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대학에 와서 회사에 가서 정말 좋은 지인들을 만나게 돼서 이 지인들이 제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어떻게 보면 인복이 있었던 거고 운이 너무 좋았는데 제가 이 받은 운을 다른 분들과에게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은, 답답하셨던 분들께 꼭 도움이 되고 싶고자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답답했고 제가 한참 공부를 할 때 이런 유튜브라는 게 없었고 맨날 블로그 찾아보고 글 읽고 이랬었기 때문에 전 너무 간절했거든요. 가난이 진짜 싫기 때문에. 지금도 뭐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포기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송이 꼭 되고 싶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 과정, 20대의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 이때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사실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해서 안 된다부터 해서 글렀다. 그럼 지 혼자 글르면 될 것이지. 누가 안다란 말 하지 말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진짜 투자는 제가 진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1번은 능력입니다. 능력. 제가 키우고 싶은 거는 베트남 경제, 그리고 이 거시경제, 예, 방향과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이 능력을 너무 키우고 싶거든요. 이 능력이 있다면 2번은 투자에 대한 능력. 저는 이제 투자라는 게 1번은 능력에 대한 투자, 2번은 정말 말 그대로 투자를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제가 생각을 할 때 누구는 본인이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정말 인상 깊게 들은 얘기인데 인맥의 정의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간부님이
그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맥 뭐 내 주변에 날 도와줄 사람? 이 얘기를 제가 답변으로 했었거든요. 제가 27 때인가? 근데 저희 간부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회사 간부님이. 인맥이란 내가 누구를 도와줬을 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게 인맥이다. 그리고 이 사람 역시도 그를 통해 날 도와줄 수 있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인맥이다. 그래서 공부를 해라. 회사에 가면 아시겠지만 대기업 가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그분들이 잘 되고 잘 살고 은퇴도 빨리 하고 그러는 이유는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정신 차리자. 제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기생충이란 영화를 보고 다들 느끼는 게 다를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빨리 좀 방송을 찍어서 다른 분들께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떻게 보면 송강호 씨, 거기 배역으로 나온 송강호 씨 가족 같은 이런 일을 만들면,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좀 이런 마인드적인 부분,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일부러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 과거 데이터대로 해서 그래도 힐링 때려서 먹고 살만할 거다 생각하면 지금 상황이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이건 서두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